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 같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좀 자주 등장한다 했고요. 그쵸? 그래서 105번 한번 105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수열의 합 이야기했으니까 111번 하나만 이야기해보죠. 얘가 첫항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 개수이자 뭐 첫항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얘가 공비입니다. 내가 아는 건 얘가 수렴하려면 공비의 절대값이 어떠면 돼요?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요. 그쵸? 그리고 동시에 뭐여도 돼요? 얘가 1인 것 좋습니다. 그쵸?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문제가 상인 것 같아요. 개수가 0이면 당연히 수렴한다. 그쵸? 첫 항이 0이면 등비수열인데 어차피 다 0이잖아. 그래서 이것만 따로 취급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누구 있죠? 뭐 0밖에 없지 않나? 0밖에 없죠? 0, 그냥 2. 0이랑 2밖에 없죠?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 하나 추가.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3개. 이렇게 됩니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대입해서 계산해도 괜찮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신경 써달라. 그 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건드렸고요. 이제 114번. 요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7의 n제곱 더하기 r의 n제곱분의 7의 n제곱 마이너스 r의 n제곱의 극한값이 1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극한값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어쨌든 7의 n제곱 자체가 무한대니까, 맞지? 근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게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둘 중에 큰 놈을 기준으로 개수 비를 따지면 된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지. 누가 더 커? 몰라. 그래서 정해요. R이 절대값이 7보다 크면, 얘가 더 크면 얘분의 얘, 개수분의 개수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내가 찾는 건 얘가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럼 R이 만약 절대값이 7이면 어떻게 돼요? R이 7이라고 하자. R이 7, 이거 0보다 크다고 했네? 마이너스 7이 아니라고 했죠? R이 7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2 곱하기 7의 n제곱분의 0이니까 0이 되네. 수렴은 하지만 1로 수렴하진 않는다. 그래서 땡. 마지막으로 R의 절대값이 7보다 작으면 얘는 이제 무시하는 영역이죠. 그쵸? 개수비만 따지면 되니까 1분의 1이라서 얘다. 내가 찾는 거는 R이 마이너스 7과 7 사이. 몇 개? 13개.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분수 형태, 등비수열 형태처럼 나오더라도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다루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유형 19의 문제를 낸 건데, 그러면 유형 19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이거의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자, 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R이라는 게 7과 마이너스 7 사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과 7 사이면 1. R이 7이면 어떻게 돼요? 0. R이 7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는 없죠. 이게 마치 만약에 이거의 극한값을 FR이라고 한다면 FR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즉 R의 범위에 따라서 극한값이 다르게 그려지다 보니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이걸 확장한 게 유형 19들이에요. 보면은 죄다 뭔가 그 분모 분자에 그 X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를 다 이런 형태로 봐달라. 즉 분모가 누가 더 커? 누가 어떤 밑이 분모가 더 커? 라는 걸 기반으로 X의 범위를 나누어서 걔네들을 써달라는 거죠. 이게 보통 모의고사에 나오면 모의고사 29번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에요. 좀 난이도가 있죠.
난이도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그렇다. 물론 이 정도로 29번은 나올 리는 없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좀 꼬아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꼬아내는 경우가 있다. 시단계 있나? 간단하게 한 번만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수능 기출. 잠깐만요. 책을 버렸나? 잠깐만. 미적분.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소개만 해볼게요. 교재에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좀 양보하고. 사실 근래에 나온 좀 문제가 있어서 걔를 이용해서 설명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 문제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네. 근래에 나온 거. 근래에 나온 거.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뽑아놨었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참고용으로 fx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fx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제곱 더하기 1분의 x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걸 원본 여기 문제에 있는 건데 이걸 살짝만 훼손합시다. 네, 이걸 살짝 훼손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x의 범위에 따라 우리가 나눠야 돼요.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끝났네. 여기는 n이 있고 여기는 n이 없잖아, 맞지? 그러면은 얘만 다루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안 쓰여 있다는 게 뭐냐면 사실 얘가 숨겨진 겁니다. 1. 즉 얘는 1과 비교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0 되잖아. 그치? 얘만 살아남는 거죠. 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그려집니다. x는 0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따로 해야겠다. x가 0이 아니면 x가 0이면 뭐 적당히 1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절대값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겠네. 1이면 2분의 0이라서 0이 되고요. 그쵸?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해야겠네.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안 돼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진동이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0이 떠버려요. 근데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따로 취급해 줄게요. 그럼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무시하는 거죠. 개수만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1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x로 꺼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x분의 1. 동그라미 동그라미. 마이너스 x분의 1이네.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1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1을 찍어달라고 했고요. 1일 때는 아까 0이었죠? 여기 0 찍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1과 1
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직선으로, 그쵸? 안 써보고 있나요? 0일 때는 어떻게 된다 해서 1,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서 한술 더 뜨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한술 더 뜨면은 이 fx에 대해서 y는 mx 더하기 1이 y는 fx와의 교점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뭐 GT라고 해, GM이라고 할 때 GM이 불연속인 M 요렇게 하면 이게 딱 29번 라인입니다. 호흡이 좀 길죠? 길어져서 난이도를 높인 형태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억지로 그리게끔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y는 mx 더하기 1이라는 표현은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잖아요. 걔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봐달라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표현은 당연하게도 우리한테 이제 미적분 1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오라는 거고, 예를 들어보죠. m이 0이면 교점 몇 개? 2개, 맞죠? m이 0보다 살짝 커지면 교점이 몇 개예요? 여전히 2개예요. 여기에선 불연속이 안 뜬다는 거죠. 그쵸? 현재로선. 근데 뭐 밑으로 가도 2개예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그 불연속 안 뜹니다. 불연속이 처음으로 뜨는 건 언제예요? 언제예요? 여기에 교점이 있잖아. 그치? 근데 뭐가 될 때? 기울기가 1일 때 평행으로 그 교점이 안 떠요. 평행으로.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1보다 가팔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랑 다. 그래서 이제 교점이 다시 2개가 되는 거죠. 더 작아지는 상황을 볼게요. 여기는 교점이 2개, 2개, 2개가 되다가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돼요? 3개가 뜨죠? 그 다음에 또 2개, 2개, 2개 하다가 여기서부터 또 3개가 뜬다. 그래서 불연속인 순간은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1일 때 셋, 이렇게 3번 뜨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봐주면 이게 뭐다? 모의고사 29번 라인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에서 이게 안 나오겠지만 내신에는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호흡이 좀 길 뿐이지. 그래서 나올 수 있다. 아마 수능 기출의 미래에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3월 모의고사 그런 식으로 있었던 거라서 있을 수 있다. 그럼 극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것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127번이에요. 127번은 이게 문제를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루트 3이라는 걸 치려면 3 다음에 루트 3 하면은 이게 루트 3이 쳐진대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루트 3을 쳤죠. 3이랑 루트 3 쳐서 그 다음에 더하기를 누르고 3을 누르고 는을 누른 다음에 다시 루트를 했대요. 자, 한번 결과를 보죠. 3에다가 그러니까 3을 하고 루트를 쳤다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을 하고 루트를 치면 그 결과가 루트 3이 된대요. 더하기 3을 했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랑 더하는 거잖아. 3 더하기 루트 3이 됐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 다시 뭐 한댔어요? 루트를 한댔죠. 이 짓을 반복한대. 그 다음에 여기를 이 3이랑 그러니까 더하기 3 는 루트, 더하기 3 는 루트 이거를 계속 반복해단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거기다 3을 하고 루트를 취하고 다시 3을 하고 루트를 취하고 다시 3을 하고 루트를 취하고 이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상을 못 하겠죠, 우리가. 맞지? 당연히 상상을 못 해. 근데 문제에서 말을 해줬어. 뭐라고? 얘가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어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알파가 된다. 우리가 여기까지 친 거, 어떤 애가 있어, 루트 3이 있는데, 그 다음 더하기 3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수열로 보자는 거죠, 이걸. 원래 어떤 수열이 있는데, 거기다가 3을 더하고,
3 더하고 루트를 취했어. 그럼 그 다음 수열도 마찬가지로 3 더하고 루트 취한 거잖아요.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리미트 a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당연히 뭘로 수렴한대?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이미 알려줬어. 한없이 가까워진대. 근데 리미트 an 플러스 1이라는 건 다른 말로 리미트 루트 an 더하기 3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잠깐만. 근데 이 리미트 an이 얼마가 된다고? 알파라고. 아, 그럼 얘는 루트 알파 더하기 3이네. 그럼 리미트 an, 얘는 안 달라지잖아. 얘만 달라지잖아요. 걔가 어디로? 알파로 간다며. an 플러스 1도 알파고 an도 알파로 간다고. 어차피 둘 바로 연달아 있는 애 아니에요? 얘가 가는 데를 얘도 따라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다. 잠깐 얘랑 얘랑 같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양변을 제곱했을 때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알파가 내가 찾는 주제다. 즉 2분의 근해 공식 쓰면 1 더하기 루트 10이다. 요렇게 13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미트 an이 알파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고요. 리미트 a2n도 알파고요. 그냥 리미트 a 어떤 형태더라도 싹 다 알파가 돼요. 싹 다 알파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 과정이 될까? 라는 것. 여기에다가 어떤 조작을 취한 게 수렴한다 했을 때, 즉 얘가 알파라고 해서 리미트 an도 알파가 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될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기는 넘어올 수 없습니다. 자, 비유를 해볼게요. 비유를. 수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어딘가로 향하는 애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수미사에서 소풍을 가기로 한 거야. 수미사 소풍. 그리고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조 짧게 가고 싶은데 정하자. 라고 했어요. 근데 1번 팀은, 다시, 홀수 팀은 롯데월드를 간다고 하고, 짝수 팀은 에버랜드를 간대요. 둘 다 어디로 가고는 있지? 근데 같은 데로 가요? 같은 데로 가지 않잖아. 그치? 리미트 A, EN이 알파라는 건 이 상황이에요. 짝수인 애들이 에버랜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여기 A, N은 뭐야? 전체가 다잖아. 그치? 전체가 다 같은 데로 가? 그건 아니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주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짝수 번째항은 무조건 1이에요. 하지만 얘는 안 되죠. 그러면은 이 fn을 이용해서 an이 수렴한다는 것은 구할 수 없나요? 라고 하면 딱 이거면 됩니다. 리미트 a, 2n이 알파인데 리미트 a, 2n-1도 알파가 되면 그러면 리미트 an이 알파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된다. 왜냐면 이미 짝수 번째도 홀수 번째도 어디로 가기로 말을 했어. 둘 다 롯데월드 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전부 다 롯데월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가 각각 어디로 간다고 해서 전체가 다 어디로 간다는 건 말을 못하지만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가 같은 곳을 간다면 당연히 모든 애들이 알파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an이 알파라고 하면 짝수 번째든 홀수 번째든 어떤 3n-5든 그냥 다 알파가 됩니다. fn이라고 써도 다 알파가 돼요. 하지만 일부가 간다고 해서 전체가 가는 건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이 문제가 의미하는 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an이 알파면 an 플러스 1도 알파니 둘 다 같은 수렴값을 극한값으로 향한다는 걸 이용해서 일종의 방정식을 세우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좀 쉬었다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진행할 건데 문제는 일단